안녕하세요. 코코치 박은희입니다. 박은니와 궁금하면 5분. 오늘 시간은 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면역이요? 네, 그거 알고 싶었어요. 그럼 면역이 뭐죠? 네, 면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체의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체계가 면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라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라든지 네. 기생충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이제 돌연변이로 생겨나는 암세포 같은 거, 꽃가루 같은 거 이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게 이제 면역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면역 체계가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인체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체에 속하는 자기 또 속하지 않는 건 비자기라고 부르는데 자기와 비자기를 명확하게 구별해 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별한 후에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면역 반응들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좋은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걸 설명드리려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침입자 외부 항원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인식이 되면 얘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백혈구들이 출동이 돼야 되고 서로 이제 협력해 가지고 맞서서 싸우고 또 이제 침입자를 제거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거가 되고 나면 공격이 이제 끝나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역 결핍 질환이 있습니다. 침입 미생물에 대해서 적절한 면역 반응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면역 질환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감기나 암도 면역 결핍에서 오는 건가요? 네, 면역 결핍 질환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감기라든지 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피곤하면 왜 입술에 이렇게 헬페스라고 네네. 이제 생기는 물집 생기는 물집 생기는 또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침범했다가 이제 잠복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요. 네.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 대상포진. 그게 대상포. 네. 그것도 이제 면역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면역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중이염이나 편도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성적으로 이제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면역력 결핍 질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와 비자기를 네.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네. 자가면역 질환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나와 내가 아닌 거를 구분을 못 그렇죠. 한다는 그렇게 얘기죠.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아닌 것만 공격해야 되는데 나도 비자기로 잘못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경우죠. 네. 그럼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걸리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루푸스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질환의 크론병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갑상선에 문제 생기는 기능 저하나 항진증 이런 것들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건선이라든지 백반증 같은 것도 간혹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사실 치료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질환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음식물이나 식물이나 뭐 약물 같은 경우도 몸에 해롭지 않은데 우리 면역 체계가 과민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알레르기 반응인데, 아토피라든지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천식,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어떻게 방어하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 체계가 아주 촘촘하게 방어를 우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피부나 점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외부 침입자들을 공격하고 하는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 여기저기 곳에 림프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혈구가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NK세포, 호중구 이런 것들이 다 백혈구라는 뜻이에요? 아, 네. 조금만 설명드리면, 여기 백혈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백혈구가 담당하는 면역이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면역이 있고, 또 외부 침입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응해서 생긴 면역이 있는데, 그 담당하는 세포들이 대식세포, 호중구, 암세포를 물리치는 NK세포, B세포, T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백혈구라 생각하면 되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선천면역, 후천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개념이 조금 더 잡힐 거예요. 네, 오늘 면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조금 체계가 생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